자, 이번 시간에는 교원의 경력 환산율 적용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환산율 적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전에 사회에서 쌓은 여러 가지 경력들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율로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호봉 재획정이라 함은 기존의 호봉을 획정해서 가지고 가던 것이 징계라든가 각종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시 계산해서 획정하는 것을 호봉 재획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경력 환산율 적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류, 즉 100% 인정받는 건데요. 교원으로서의 경력, 교사가 되기 전에 교원을 했던 경력이 있으면 100% 인정받고요. 대학 및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 여기서 이제 무관 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용 전 교사 경력은 정원의 범위 내에 있고 유급으로, 즉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상근을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사립학교 근무교원은 정원 내 범위에서 유급으로 상근하고 또 이것이 관할청의 교원으로 보고해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자, 사립학교 교원의 관할청 보고는 1981년까지 있었고요. 무자격 교사 또는 관할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원은 50%의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기간제 교원이나 임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정규 교원에 준해서 100% 인정하고요. 대학에서 전임 강사는 역시 교원에 준해서 100% 인정해 줍니다. 대학이나 초중등에서 시간 강사를 한 이력은 주당 수업 시수에 따라 인정률을 달리 적용하는데 앞에서 나왔었지만 대학에서는 주당 5시간이면 50%, 6시간이면 60% 이렇게 적용하고요. 초중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는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주일에 강의한 시간을 주당 근무 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석박사 학위 취득은요. 석사 학위는 2년, 박사 학위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만일 학위 취득을 하지 못했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수료, 임용 후 학위 취득, 이러면 호봉 재획정을 하는데 대학원을 수료만 하고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로 임용되었을 때 교사로 근무하면서 대학원 학위를 받게 되면 호봉을 재획정해서 그 기간만큼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연구원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 혹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이 있고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체제로서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군인 경력을 보면 군 경력은 100% 인정하되 무관 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자, 앞에서 무관 후보생이 나왔었는데요. 무관 후보생이라 함은 실제 현역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에 근무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사관생도라든가 ROTC, 그 학생이고 그럴 때 이제 무관 후보생이라 하는데 이런 것은 경력에서 제외하죠. 특례 보충력에 편입된 자의 해당 전문 분야 의무 종사 기간은
시력 복무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직 중 군 경력은 모두 인정해 주고요. 입대 전과 제대 후에 공백기간이 생겼다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공백기간이 생겼다면 군 입대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류, 즉 80%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3호, 이것은 이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근무 경력을 얘기하는데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을 80% 인정해 준다는 거죠. 즉 고용직이나 기능직, 청원경찰 같은 거. 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한 고용직 공무원이나 임시직, 촉탁, 잡급 이런 것은 이제 80% 인정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임시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잡급은 그냥 단순한 심부름 정도,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죠. 국고 및 교육청 예산 과목상 인건비로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고요. 만일 채용 주체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 육성의 직원 등 그 채용 주체가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서는 동규정이 적용되지를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류 70% 인정받는 겁니다. 자,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재야법조인이라 함은 변호사, 법무사 경력이고요. 구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자, 그래서 교육회에 근무한 경력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나 구 대한교육연합회 근무한 경력. 그 다음에 이제 교원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교원노조에서 상근한 경력은 이제 70%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것이 1999년 7월입니다. 이번에는 사류 60%에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교단체의 교직자로 근무한 경력, 즉 목사나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이제 교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신부, 수녀, 수사, 불교의 승려, 원불교의 교무, 도무, 덕무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만일 교회 주일학교 등에서 학생부 교사를 했다 하면은 이것은 신도로서 봉사한 것이지 교직자로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 50% 인정해 주는 환산율입니다.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그 다음에 학원 강사로 근무한 경력, 공공근로 등의 경력, 이것은 이제 50%를 인정받게 됩니다. 관인학원이나 사설교습소 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보면은요. 자, 관할청에 만약 채용 보고를 하고 근무를 했으면 50% 적용하고요. 관할청에 채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30%만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강사 경력은 불인정,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단체 근무 경력. 자, 공공단체라는 것은 특정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를 이제 의미합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공공조합, 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영조물법인이라고 해서 한국조폐공사나 대한주택공사 같은데, 그래서 이런 데는 목적 사업이 현저한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받을 수 있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근무 경력. 자, 법인 근무 경력인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그 비영리법인입니다. 노동청 공공재단법인 한국종합기술직업훈련소, 그 다음에 이제 국가투자기관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법인, 은행이나 협동조합 같은데, 조폐공사 같은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 자, 비영리법인은 학교법인이나 건강보험법인, 장학재단 등 이런 데서 근무를 했으면 역시 50% 인정을 받고요. 육류 40% 인정받는 겁니다. 제5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즉 외교인이나 점원은 제외하는데, 외교인이라 하면은요, 보험 판매원이나 외판원 등을 의미합니다. 혹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의 회사라 하는 것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데 근무했으면 이제 40%를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제 7류 30% 인정받는 겁니다.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앞에서 나온 것 외에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인데 30%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자, 직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유급으로 상근한 경력,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거죠. 자,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서 상근한 경력,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 교사, 이것은 이제 2010년에 대법원 판결로 인정하도록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종사 경력, 농업종사 경력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자, 기타 적용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나 주식, 배당금, 소장료, 관리금 같은 것으로 재산 수입을 얻으면 인정하지 않고요. 고용보험법이나 기타 사회보장법에 의한 수입을 얻는 경우, 뭐 연금이나 이런 거 이제 타는 거죠. 경마 등에 의한 배당금의 수입을 얻는 경우, 보험금이나 혹은 자기 소유의 토지나 주권을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 경우, 장학금을 타는 경우, 가사나 또는 무급으로 일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강제노동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상통직 인정 경력을 보면은요, 상통직이라 하는 것은 서로 유사하게 통하는 겁니다. 100% 적용 사례인데요. 사립학교 근무 경력 중에 교원 임용 보고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 중에 정규 교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입증되는 경력. 즉 사립학교에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다 그걸 보고하면서 그 기간이 이제 뒤로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그 빠진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100%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자, 초등교원 부족 현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에 일단 발령을 해서 내보내고 그 이후에 보수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바꾸게 됩니다. 자격이 바뀌기 전까지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원 양성소를 수료하고 교원 자격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이 공립초등학교 강사로 임용해서 근무했으면 이것도 역시 상통직으로 보고 100% 인정해 줍니다.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천박회사에서 통신장으로 승선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만일 수산계학교의 통신과 담당 교원으로 가면은 그것을 100%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하면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면 만일 2개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학은 100% 인정받고요. 두 번째 대학부터는 80%만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동등학교 자격을 2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나온 것만 100% 받고 두 번째 이후에 나오는 것은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때 호봉을 다시 산정하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호봉 재획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죠. 새로운 경력이 생겼다면 이제 다시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 자, 자격 변동이라 하는 것은 이제 2급 정교사가 교원으로 가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주로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는데 그 자격 연수를 한 달 동안 갔다 오면은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9월 1일부로 호봉 재획정을 해서 한 호봉을 더 올려주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고요.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교육대학원을 수료만 한 상태에서 교사로 들어왔으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논문이 통과돼서 졸업장을 받았으면, 즉 석사학위를 받았으면 그 2년에 호봉을 올려주게 됩니다. 직명 변동이 생긴 경우인데 교사가 교육부 장학사로 가게 되면은 호봉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사는 단일 호봉 체제인데 교육부 장학사는 대학 교원의 호봉 체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호봉을 재획정,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승급 제한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자, 승급 제한이라 하면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을 때, 즉 강등 처분을 받으면 18개월 플러스 3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죠. 그러다가 9년 뒤에 이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데 이럴 때 호봉 재획정이 필요하고요. 만약 정직이다 하면은 18개월 플러스 이제 처분 기간 동안이죠. 이제 7년 후에 기록이 말소되는데 이럴 때 다시 이제 호봉을 계산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호봉 재획정입니다. 자, 누락 경력 산입이요. 만약에 누락됐던 것을 다시 집어넣게 될 때, 즉 유치원 종일반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영어회화 강사라든가 혹은 스포츠 강사 또는 수준별 이동 수업 강사, 특수교육 지원센터 순회 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 인턴 교사. 그래서 혹시 이런 경력들이 있는데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 자, 임용되지 않은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내가 만일 소프트웨어 자격증과 수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모두 2급입니다. 그런데 수학 교사로 임용을 받아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프트웨어 자격을 2급에서 1급으로다가 올렸다면 이것은 내가 수학으로 발령을 받아 있기 때문에 호봉 재획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임용된 과목의 자격이 변동됐을 경우에만 호봉을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격 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의 시기. 자, 이것이 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데 8월 한 달 동안 교육을 가서 연수를 받으면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로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 1일자, 즉 9월 1일부로 호봉을 재획정해서 올려주게 되죠.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자, 재직 중에 만약에 야간대학을 졸업했다면 아마 대부분이 재직과 야간대학은 경력이 중복될 겁니다. 이럴 때는 호봉에 별 변동이 없고요. 만약에 휴직하고 상위 학교를 졸업한 경우, 승급이 인정되지 않는 휴직 상태에서 상위 학교를 다녀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닌 상위 학교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이제 하나만 인정해 주고요. 직명 변동이 생긴 경우, 자, 단일 호봉 체제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교육부 장학사로 전직을 하면 대학 교원의 호봉 체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호봉 재획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징계 처분자, 징계 기록에서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인데 이때 이제 말소가 됩니다. 그럼 승급 기간이 제한됐을 때 강등은 18개월 플러스 3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됐었고요. 정직은 18개월 플러스 처분 기간, 감봉도 12개월 플러스 처분 기간, 견책도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됐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징계 기록이 말소되면서 승급 기간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휴직자, 병역 휴직이나 유학, 고용, 육아휴직, 입양, 노조 전임자 등 승급이 되는 휴직이기 때문에 복직 시에는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전부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는 휴직과 달리 일반 재직자와 같이 이거는 휴직 중일지라도 정기 승급이라 승급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공무상 질병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휴직의 종류별 호봉 승급 기간 포함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사불명, 가사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불임난임휴직은 호봉승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호봉승급이 되지 않는 거고요.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입양휴직, 유학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은 이제 승급에 포함이 됩니다. 질병휴직은 일반 질병휴직은 호봉승급에서 제외가 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은 호봉승급에 포함이 됩니다. 다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휴직은 5할부터 18까지 있는데 비상근은 50%, 상근은 100% 호봉승급을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연수휴직, 즉 국내에서 대학원 다닌 거는 휴직 기간 중에는 승급을 제한하지만 학위를 취득 시에는 호봉을 재획정해서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1년을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시켜주고요. 셋째 이후의 아이는 전 기간을 모두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호봉을 올려준다는 거죠. 자, 그럼 승급, 정기 승급을 언제 하는가 하면, 자, 필요 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승급일은 매월 1일이 되는데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1년에 2번만 승급을 시켰습니다. 즉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자, 교사가 3월 1일 날 임용이 돼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다음에 3월 1일 날 호봉이 올라가지 못하고 7월 1일 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3, 4, 5, 6월 즉 4개월 동안의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것을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연 4번을 승급하는데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승급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역시 이것이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죠. 손해를 보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매월 1일 승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해서 그 다음 해에 그 달이 돌아오면은 한 호봉씩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 승급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두셨다가 교사로 임용되었을 때 그 경력을 모두 찾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제 기원하면서 이런 그 강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